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Enumerable, iCollection, iList 세 인터페이스의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서드를 만들 때 컬렉션을 어떤 타입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리스트를 넘기는데도 어떤 매개변수 타입에서는 박싱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결정적인 증거는 IL 레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니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코드 리뷰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A를 보시면 매개변수 타입을 리스트로 못 박았죠. 이러면 호출자가 에너미 배열이나 링큐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매번 트위스트를 불러서 새 리스트를 힙에 할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케이스 B는 너무 추상적인 iEnumerable로 받아서 매 프레임 박싱이 일어나는 케이스인데요.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개변수 타입을 골라야 할까요? 답은 새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다룬 리스트, 딕셔너리, 해시, 셋, 큐, 스택은 모두 구체 타입의 사용법이었죠. 이번 영상은 이 친구들이 공통으로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계약, 즉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알아야 매개변수 타입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새 인터페이스를 도서관 회원카드 등급에 비유해볼까요? iEnumerable은 가장 기본 등급인 열람카드입니다. 책을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수만 있죠. 책장에 몇 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특정 책을 콕 집어 꺼낼 수도 없습니다. iCollection은 한 단계 위인 정회원 카드입니다. 이제는 책장에 몇 권이 있는지 카운트를 할 수 있고 책을 추가하거나 반납하고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번째 칸에 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iList는 가장 높은 등급인 사서 권한 카드입니다. 책에 일련 번호, 즉 인덱스가 붙어 있어서 3번 칸의 책을 꺼내거나 특정 위치에 끼워 넣고 빼는 것까지 가능하죠. 핵심은 상위 카드가 하위 카드의 모든 권한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상속관계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면 왼쪽 iEnumerable은 게시 뉴머레이터 하나만 있어서 포이치와 링큐 지연 실행에 쓰이고 모든 컬렉션과 일드 리턴, 링큐 웨어 셀렉트 가이 계약을 구현합니다. 가운데 iCollection은 count, add, remove, contains, clear, capito, easy only까지 멤버가 추가되고요. 해시, 셋이나 딕셔너리 키 모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iList는 인덱서, index of, insert, remove에까지 더해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리스트와 배열이 계약을 구현하죠.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권한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제 새 인터페이스가 어떤 멤버를 실제로 보장하는지 가장 작은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리스트 객체를 어떤 인터페이스로 참조하느냐에 따라 호출 가능한 멤버가 달라집니다. 9번째 줄에서 iEnumerable로 받으면 포이치로 순회는 되지만 카운트도 인덱서도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죠. 열람 카드라서 그렇습니다. 16번째 줄처럼 iCollection으로 받으면 정형 카드가 되어 count, add, remove, contains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21번째 줄 주석처럼 인덱서는 여전히 안됩니다. 책장 칸 번호는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24번째 줄처럼 iList로 받으면 사서 권한 카드라서 인덱서로 직접 접근하고 인서트와 리무브에까지 됩니다. 같은 리스트 객체인데 참조 타입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 차이가 곧 매개변수 타입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박싱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답은 포이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포이치는 마법이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미리 약속된 패턴으로 풀어쓰는 문법 설탕이죠. 컬렉션의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해 열거자를 얻고 move next가 false를 반환할 때까지 current 값을 꺼내 본문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iEnumerable를 구현하지 않더라도 게시 뉴머레이터 메서드만 있으면 동작합니다. 이것을 덕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서미스 포이치는 우리가 쓰는 평범한 포이치 코드고요. 아래 선만엘리는 컴파일러가 그 포이치를 풀어서 변환한 결과를 사람이 손으로 쓴 모습입니다. 13번째 줄 주석처럼 두 메서드는 의미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포이치가 단지 코드를 짧게 쓰게 해주는 문법 설탕일 뿐이라는 뜻이죠. 풀어쓴 본문을 보시죠. 17번째 줄에서 list.getNumerator로 열거자를 얻고 20번째 줄에서 move next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고 21번째 줄에서 current로 현재 값을 꺼냅니다. 25번째 줄에서는 finally로 dispose를 호출해 자원을 해제하죠. 핵심은 getNumerator가 무엇을 반환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박싱 발생 여부를 가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 초록색은 리스트 변수 타입이 리스트인 경우입니다. 리스트의 게시 뉴머레이터는 스트럭트 타입의 이뉴머레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스택에 그대로 잡히고 박싱 없이 힙 할당이 0입니다. GC 압박이 전혀 없죠. 반면 오른쪽 빨간색은 변수 타입이 iEnumerable인 경우입니다. 인터페이스의 게시 뉴머레이터는 iEnumerator라는 참조 타입을 반환하기로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트럭트였던 이뉴머레이터를 그 자리에 끼워 넣으려면 힙의 객체로 감싸는 박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moveNext, 커런트 호출도 모두 콜버트, 즉 가상 디스패치로 바뀌고요. 같은 리스트 객체의 같은 포이치인데 매개 변수 타입 하나로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IL 레벨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합계 계산을 리스트로 받는 버전과 iEnumerable로 받는 버전 두 개로 만든 다음 컴파일된 IL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두 메서드를 보시면 본문은 거의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줄 섬, 리스트는 매개 변수 타입이 리스트이고요. 여덟 번째 줄에서 포이치로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직접 받는 버전이죠. 아래쪽 13번째 줄 수메누메레이블은 매개 변수를 iEnumerable로 받습니다. 위쪽 섬, 리스트와는 매개 변수 타입 단 한 곳만 다른 형제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본문도 보시죠. 16번째 줄에서 똑같이 포이치로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완전히 동일한데 컴파일된 IL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다릅니다. 먼저 섬, 리스트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로컬 변수 1번이 밸류 타입, 즉 값 타입 이뉴머레이터로 잡혀 있습니다. 스트럭트가 그대로 스택에 박혀 있는 거죠. 11번째 줄에서는 리스트의 게시 뉴머레이터가 그 스트럭트 이뉴머레이터를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힙 할당은 한 바이트도 없습니다. 16번째 줄의 ldlocal.s1은 로컬의 주소를 직접 로드한다는 의미입니다. 박싱 없이 스트럭트를 그 자리에서 다루는 거죠. 22번째 줄을 보면 moveNext 호출이 콜버트가 아니라 그냥 콜입니다. 가상 디스패치가 아예 없어요. 마지막 28번째 줄에서 dispose도 constrained, 명령어로 struct, 그대로 호출됩니다. 한마디로 박싱도 가상 디스패치도 힙 할당도 0입니다. 이번엔 수메누메레이블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로컬 변수 1번이 밸류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iEnumerator로 잡혀있죠. 참조 타입, 즉 힙에 박싱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입니다. 11번째 줄에서 iEnumerable의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하면 12번째와 13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리스트의 struct enumerator가 i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 참조로 박싱되어 힙에 올라갑니다. 정확히 한 줄이 매 호출마다 발생하는 작은 힙 할당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16번째 줄과 17번째 줄을 보세요. ldlocal.1으로 박싱된 참조를 로드한 다음 콜버트로 커런트를 호출합니다. 21번째와 22번째 줄에서 moveNext도 마찬가지로 콜버트, 즉 가상 디스패치죠. 리스트 직접 호출 버전에서는 그냥 콜이었던 게 모두 콜버트로 바뀐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순간 메서드 테이블 조회 비용까지 따라붙습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스트 직접 버전은 게시 뉴머레이터가 스트럭트를 반환하고 로컬 변수가 스택에 잡히고 moveNext와 current는 직접 호출이고 힙 할당이 0바이트입니다. 반면 iEnumerable 버전은 인터페이스를 반환하고 로컬이 힙박스 참조고 호출은 모두 가상 디스패치고 박싱된 이뉴머레이터 객체 한 개가 매번 힙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는 메서드 화면이 작은 객체 하나가 GC 압박으로 누적됩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싱이란 CLR, 즉 단내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가상 머신이 값 타입을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 참조로 다뤄야 할 때 그 값을 힙에 새 객체로 복사해서 감싸는 동작입니다. 객체가 작아도 매 프레임 발생하면 GC, 즉 가비지 컬렉터가 회수해야 할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GC 스파이크가 생기는 흔한 원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매개 변수 타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 단순합니다. 메서드 본문이 그 컬렉션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결정 트리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서드가 컬렉션을 한 번씩 훑어보기만 하나요? 그렇다면 iEnumerable로 받습니다. 단, 유니티 핫패스라면 박싱이 따라오므로 리스트 또는 구체 타입이 더 안전하다고 적혀있죠. 그 다음, 개수와 add나 remove 같은 변경이 필요하나요? 그렇다면 iCollection이나 iList입니다. 인덱스로 접근해야 하면 iList, 변경하지 않으면 iRead only list가 적절합니다. 메서드가 무엇을 하느냐만 정직하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정 트리 외에 한 가지 보조 원칙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너그럽게, 내보내는 것은 엄격하게 라는 영어 격언인데요. 매개 변수는 가능한 추상적인 타입인 I 이뉴머러블로 받아서 호출자에게 유연성을 주고, 반환 타입은 구체적인 리스트나 배열로 돌려주어 호출자가 추가 형변환이나 투리스트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받는 타입은 추상으로, 반환 타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before, after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before, 매개 변수가 너무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print names는 리스트만 받을 수 있게 못 박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매개 변수 타입이 리스트로 적혀 있기 때문이죠. 메서드 본문은 단순히 포이치로 출력만 하는데 매개 변수 타입이 너무 좁게 잡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호출자 쪽을 보시죠. 19번째 줄을 보면 호출자가 단순한 스트링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도 매번 투리스트를 불러서 새 리스트를 힙에 할당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변경도 안 하는데 단지 매개 변수 타입이 좁아서 호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애프터 버전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매개 변수 타입을 iNumerable로 추상화했죠. 메서드 본문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닫는 타입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겁니다. 호출자 쪽을 보시죠. 18번째 줄처럼 배열을 그대로 넘길 수 있고 19번째 줄의 리스트도 20번째 줄의 해시셋도 모두 변환 없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호출자의 부담은 0이 됐죠. 이것이 받는 타입을 추상으로 한다는 원칙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추상으로 바뀌는 일반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옳지만 유니티의 맵프레임 호출되는 핫패스,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는 박싱 비용이 더 큽니다. 같은 코드를 before, after로 보시죠. before 버전입니다. 10번째 줄에서 맵프레임 다매절 호출하고 있죠. 업데이트 안에서 맵프레임 도는 메서드인 만큼 호출 비용에 민감해야 하는 핫패스 코드입니다. 다매절의 시그니처를 보시죠. 14번째 줄을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이 iNumerable입니다. 추상으로 받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런데 16번째 줄에서 포이치가 도는 순간 앞에서 본 IR 그대로 리스트의 struct enumerator가 iEnumerator로 박싱됩니다. 맵프레임 작은 객체 하나가 힙에 새로 생기는 거죠. 유니티의 범지시, 즉 비제너레이셔널 보수적 지시 환경에서 이런 누적은 곧바로 지시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애프터 버전입니다. 핫패스에서는 거꾸로 14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타입을 리스트로 구체화합니다. 단 한 자리만 바꾼 거죠. 효과는 16번째 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포이치지만 리스트의 struct enumerator가 그대로 사용되어 박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타입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힙 할당이 맵프레임 0이 되는 거죠. 유니티 맵프레임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 추상화의 유연성보다 박싱 회피가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보정합니다. 추상으로 바뀌는 일반 코드의 기본값입니다. 단,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박싱과 가상 디스패치 비용이 우선이므로 리스트나 배열 같은 구체 타입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한 프레임에 한 번만 호출되거나 초기화 시점에 한 번 호출되는 비핫패스 메서드는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도 됩니다. 이 원칙은 유니티 엔진 자체의 API 설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get 컴포넌트인 children의 두 가지 오버로드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7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용, 리스트를 멤버 변수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 번만 할당하고 매 프레임 재사용할 도구죠. 그리고 12번째 줄을 보면 반환형 오버로드인 get 컴포넌트인 children입니다. 이 버전은 호출할 때마다 새 콜라이더 배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매 프레임이라면 지시 압박이 누적되겠죠. 대안은 그 아래입니다. 15번째 줄에서 캐시 리스트를 클리어로 비웁니다. 새 리스트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기존 리스트 내부 길이만 0으로 되돌리는 거죠. 할당 비용이 0입니다. 그리고 16번째 줄처럼 그 캐시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넘기는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유니티가 결과를 그 리스트 안에 채워주죠. 매개 변수 타입이 리스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클리어와 애드 같은 변경 메서드가 필요하고요. 둘, 박싱 없이 효율적으로 채우려면 구체 타입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핫패스에서는 인터페이스 추상화보다 할당 회피가 우선이라는 같은 원리의 다른 표현이죠. 이번엔 반환 타입을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원칙의 거울짝인데요. 메서드 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반환할 때 반환 타입까지 iNumerable로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호출자가 카운트도 인덱스 접근도 못합니다. 이미 메모리에 다 있는 결과인데 호출자가 다시 투리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메서드 본문은 완전히 같습니다. 둘 다 짝수를 골라 리스트에 담아 반환하죠. 차이는 단 하나. 6번째 줄의 getAveNumberWeek는
반환 타입을 iEnumerable로 좁혔고 15번째 줄의 getAb의 넘버 strong은 리스트 그대로 반환했다는 점입니다. 호출자 입장에서 weak 버전의 결과에 점 카운트를 쓰면 링큐의 카운트 확장 메서드로 풀려서 전체를 다시 순회합니다. 이미 메모리에 있는 리스트 개수를 굳이 다시 세는 셈이죠. 스트롱 버전의 리스트 점 카운트는 5일로 즉시 반환됩니다. 호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풀어준다는 원칙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일드 리턴으로 만든 시퀀스나 링큐 체인 결과처럼 본질적으로 지연 실행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도가 미리 다 만들어둔 컬렉션이 아니라 느슨한 시퀀스이므로 iEnumerable 반환이 자연스럽습니다. 호출자가 그 결과를 여러 번 순회하면 잠시 후 다룰 다중열거 함정에 그대로 걸립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부 컬렉션을 외부에 노출하면서 수정은 막고 싶을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iRead Only 리스트와 iRead Only 컬렉션이라는 단넷 4.5에서 도입된 인터페이스 쌍입니다. 인벤토리 클래스를 보세요. 5번째 줄에서 내부적으로는 일반 리스트를 들고 있습니다. 외부에 그대로 노출하면 누구나 add나 remove를 할 수 있겠죠. 8번째 줄을 보면 외부 노출 시에는 iRead Only 리스트로 풀어서 내보냅니다. 같은 리스트 객체이지만 인터페이스가 좁아진 셈이죠. 효과는 호출자 쪽에서 확인됩니다. 20번째 줄 주석처럼 외부 호출자가 items.add를 시도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iRead Only 리스트에는 add 멤버가 아예 없으니까요. 캡슐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직접 만지지 못하게 막는 객체 지향 원칙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검사하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본 컬렉션이 불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벤토리 내부의 밑줄 items.add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외부에서 inven.items를 2번 읽는 사이에 내용이 바뀔 수 있죠. 어디까지나 호출자가 수정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컴파일러 차원의 보호일 뿐입니다. 이제 함정 파트로 넘어갑니다. iEnumerable의 가장 큰 함정인 다중열거부터 보시죠. 링큐의 지연 실행과 결합되면 같은 쿼리가 의도치 않게 여러 번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printLeft 메서드를 보세요. 9번째 줄에서 source.any를 호출하면 1차 열거가 일어납니다. 11번째 줄에서 source.count, 12번째 줄에서 source.max, 15번째 줄에서 다시 포이치, 같은 소스를 무려 4번 펼치고 있는 거죠. 매번 게시 뉴머레이터부터 다시 호출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재순회됩니다. 수정 버전인 printLeft fixed를 보겠습니다. 21번째 줄에서 메서드 진입 즉시 23번째 줄처럼 source.toList로 결과를 리스트에 캐싱합니다. 그 뒤로는 모두 데이터, 즉 메모리에 있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24번째 줄의 data.count, 27번째 줄의 포이치 모두 리스트에 대한 빠른 접근일 뿐 추가 열거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거죠. 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중열거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원본이 단순한 리스트라면 4번 순회해도 메모리 접근일 뿐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링큐 체인 결과라면 where와 select의 람다가 매 열거마다 모든 항목에 다시 실행됩니다. EF 코어 같은 DB 쿼리라면 같은 SQL이 매 열거마다 새로 실행되어 데이터베이스를 두드리고요. 일드 리턴 메서드는 본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파일 스트림이라면 더 심각해서 두 번째 순회에서는 빈 결과만 나오거나 예외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즉, iEnumerable 매개 변수를 받았다면 원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안전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작은 코드를 IL로 직접 비교해서 다중열거가 정말 2번 순회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소스를 2번 사용하는 단순한 패턴입니다. IL로 보면 정말 2번 도는 것이 명확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enumerable.count를 콜하면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내부에서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해 모든 항목을 한번 순회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서 enumerable.max를 또 콜합니다. 열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또다시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해 처음부터 끝까지 재순회하죠. 같은 시퀀스를 2번 펼치는 게 IL 명령어 수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람다가 2번 호출되는 것을 디버거의 중단점을 걸어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 원칙은 단순합니다. 메서드 본문에서 같은 iEnumerable을 2번 이상 사용해야 한다면 메서드 진입 직후에 parData equal source.toList로 즉시 실행해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단,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한 번만 순회한다는 게 명확하면 toList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리스트 한 개를 새로 할당하는 비용이 손해죠. 2번 이상 쓰느냐, 한 번만 쓰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iCollection의 EasRead Only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iCollection은 add와 remove를 보장하긴 하지만 동시에 EasRead Only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전용 구현체에서 add로 출하면 not supported exception이 던져지는 거죠.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에젠티널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I 컬렉션으로 받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그 컬렉션에 -1을 애드하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13번째 줄에서 인트 배열을 만들고 14번째 줄에서 그 배열을 그대로 넘기면 런타임에 not supported exception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배열은 iList와 iCollection을 구현하기는 하지만 길이를 바꾸는 모든 연산에서 not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즈리드 only 속성이 true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메서드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iList도 iCollection도 아닌 변경 가능 여부가 명확한 타입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리스트로 받으면 컴파일 시점에 변경 가능성이 보장되죠. 만약 인터페이스로 받아야만 한다면 메서드 진입에서 이즈리드 온리를 명시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직관과 다른 상속 관계입니다. 흔히 iList가 iRead only 리스트를 상속할 거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설계 시점에 iList가 먼저 만들어졌고 한참 뒤에 iRead only 리스트가 추가될 때 호환성을 위해 별도 계층으로 분리됐기 때문이죠.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iList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그것을 iRead only 리스트로 곧바로 캐스팅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두 인터페이스 사이에 상속 관계가 없으니까요. 반면 11번째 줄처럼 구체 타입, 리스트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12번째 줄의 iList로도 13번째 줄의 iRead only 리스트로도 자유롭게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가 두 인터페이스를 모두 직접 구현하기 때문이죠. 메서드 매개 변수를 짤 때 읽기 전용 인터페이스로 받고 싶다는 이유로 무작정 iRead only 리스트로 바꾸면 호출자가 iList만 갖고 있을 때 컴파일이 깨지니 호출자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함정은 인터페이스 인덱서의 가상 디스패치 비용입니다. iList의 인덱서는 인터페이스 멤버라서 콜버트로 호출됩니다. 즉 실행 직전에 IL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일부 인라인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매 프레임 수천 번 호출되는 루프라면 구체 타입이 더 빠릅니다. 두 메서드가 또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줄의 선배 인터페이스는 매개 변수를 iList로 받고 15번째 줄의 선 BRList는 리스트로 받습니다. 본문은 동일한 for 루프죠. 그런데 9번째 줄의 list.count는 iList가 iCollection을 상속하기 때문에 iCollection의 get 밑줄 count 메서드로 라우팅되고 10번째 줄의 list i는 iList의 get 밑줄 아이템으로 호출됩니다. 둘 다 인터페이스 디스패치라 메서드 테이블 조회가 끼어듭니다. 반면 리스트로 받으면 같은 콜버트라도 지트가 호출 사이트를 단형, 즉 호출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해 인라인 최적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IL을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위쪽 선배 인터페이스의 IL을 보면 두 번째 줄에서 iList의 get 밑줄 아이템을 콜버트로 호출하고 세 번째 줄에서 iCollection의 get 밑줄 카운트를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둘 다 인터페이스를 거쳐 메서드 테이블을 조회한 뒤 실제 메서드를 찾아가죠. 반면 여섯 번째 줄의 선 BRList는 같은 콜버트지만 호출 대상이 리스트의 get 밑줄 아이템으로 바로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 주석처럼 지트가 단형성을 인식해 인라인 최적화하기 쉽습니다. 핫패스에서 측정 가능할 정도의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받는 타입을 추상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핫패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박신과 가상 디스패치 비용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C# 버전별 변화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Numerable 인터페이스 자체는 .NET 2.0에 제네릭과 함께 도입된 이후 시그니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동작하는 주변 기능은 꾸준히 추가됐죠. C# 2.0의 일드 리턴부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C# 2.0 이전에는 iEnumerator를 직접 클래스로 구현해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줄과 11번째 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드 리턴 한 줄로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거죠. 일드 리턴의 핵심을 정리하면 컴파일러가 메서드를 iEnumerable을 구현하는 자동 생성 클래스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호출 시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호출자가 move next를 부를 때마다 다음 일드 리턴까지 본문이 한 칸씩 실행됩니다. 지연 실행의 핵심, 빌딩 블록인 셈이죠. 다만 일드 메서드를 두 번 순회하면 본문도 두 번 실행되니 다중열과 함정 빈도가 늘어났다는 점은 같이 기억해주세요. C# 3.0에서는 링큐가 등장했습니다. 링큐는 한 줄로 정의하면 iEnumerable을 받는 확장 메서드의 거대한 집합이에요. 10번째 줄을 보세요. 넘즈의 where와 select를 체이닝하고 있습니다. where, select, order by 같은 링큐 메서드들은 모두 iEnumerable을 받는 확장 메서드입니다. 11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의 시점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연 실행이죠. 12번째 줄에서 포이치가 돌기 시작해야 비로소 람다들이 호출됩니다. 13번째 줄에서 14번째 줄까지 4개의 링큐 메서드가 있습니다. 14번째 줄에서 15번째 줄까지 4개의 링큐 메서드가 있습니다. 15번째 줄에서 16번째 줄까지 4개의 링큐 메서드가 있습니다. 16번째 줄에서 17번째 줄까지 4개의 링큐 메서드가 있습니다.
링큐는 받는 타입을 추상으로 하라는 원칙의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입력은 모두 iEnumerable로 받아 호출자가 어떤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게 했죠. C# 8.0에서는 iAsync enumerable이 도입됐습니다. 비동기 스트림을 포이치처럼 자연스럽게 다루기 위한 인터페이스죠. 6번째 줄을 보세요. async 키워드와 iAsync enumerable 반환형이 함께 있습니다. 비동기 시퀀스를 만드는 메서드의 시그니처죠. 10번째 줄에서 await task.delay로 네트워크나 DB 청크를 기다리고 11번째 줄에서 yield return으로 결과를 하나씩 흘려보냅니다. 소비자 쪽을 보시죠. 17번째 줄을 보면 호출자는 await 포이치로 받습니다. 일반 포이치 앞에 await가 붙은 형태인데 매 항목마다 move next async를 await 한다는 의미입니다. DB 결과를 청크 단위로 받거나 시그널 스트림을 처리할 때 동기 코드처럼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죠. 정리하면 await 포이치는 iAsync enumerable .cat async enumerator를 호출해 비동기 열거자를 얻고 매 항목마다 move next async를 await하는 비동기 열거 문법입니다. iEnumerable 계층의 비동기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2023.1 이상의 awaitable이나 유니태스크와 함께 쓰면 비동기 흐름에서도 컬렉션 인터페이스 추상화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넷 4.5에서 도입된 iRead-only 리스트와 iRead-only 컬렉션 인터페이스 쌍입니다. 앞에서 다룬 변경 의도 차단의 도구죠. 4.5 이전에는 컬렉션을 외부에 노출할 때 read-only 컬렉션이라는 래퍼 클래스로 감싸거나 직접 복사본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8번째 줄과 9번째 줄을 보세요. 옛날 방식은 read-only 컬렉션 래퍼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형태였습니다. 매번 래퍼 객체가 새로 할당됐죠.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의 새 방식은 인터페이스로 그냥 노출하는 형태입니다. 래퍼 객체 할당이 없어서 더 가볍고 일반화된 표현이라 호출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리스트를 iRead-only 리스트 인터페이스 참조로 그대로 반환하는 거니까 추가 할당이 0이죠. 이제 마무리 정리입니다. 매개 변수 타입 결정을 한 표로 압축해 두었어요. 한 번만 훑어보고 비합패스라면 iEnumerable, 한 번만 훑어보지만 유니티 합패스라면 리스트나 구체 타입, 카운트와 add 또는 remove가 필요하면 iCollection, 인덱스로 접근해야 하면 iList나 iRead-only 리스트, 결과를 채워주는 유니티 풀링 패턴이라면 리스트, 2번 이상 순회한다면 메서드 진입 즉시 투리스트 하거나 처음부터 리스트로 받기. 메서드가 무엇을 하느냐만 정직하게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반환 타입은 매개 변수와 거꾸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타입, 즉 리스트나 배열이나 iRead-only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호출자가 카운트도 보고 인덱스 접근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죠. 단 한 가지 예외는 yield return이나 링크 체인 결과처럼 본질적으로 지연 시퀀스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iEnumerable 반환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둘게요. 첫째, 추상 대 구체. 비합패스는 추상으로, 합패스는 구체로 받았는지. 둘째, 박싱 회피. 유니티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iEnumerable 매개 변수로 리스트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다중 열거. 같은 iEnumerable을 2번 이상 순회한다면 투리스트로 캐싱했는지. 넷째, 변경 차단. 외부에 노출할 때 iRead-only 리스트나 iRead-only 컬렉션을 썼는지. 다섯째, isRead-only, iCollection 매개 변수에서 add나 remove를 호출하기 전에 읽기 전용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섯째, 반환 타입. 호출자가 카운트나 인덱스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리스트나 iRead-only 리스트로 반환했는지. 코드 리뷰 때의 6가지를 차례로 점검하시면 컬렉션 매개 변수 관련 실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Enumerable, iCollection, iList는 권한이 점점 늘어나는 계약이다. 매개 변수는 메서드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만큼만 받고 반환은 호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풀어준다. 단,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박싱과 가상 디스패치 비용이 우선이므로 구체 타입을 직접 받는다. 이 한 줄을 머릿속에 두시면 어떤 시그니처를 써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컬렉션 초기화자를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